오늘 친엄마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온 말은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나는 평생을 내 곁에서 날 키워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 친엄마의 영정 앞에 서자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배신감에서 흘러나왔다. 왜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어릴 적부터 느꼈던 낯선 거리감,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의붓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친엄마의 오랜 지인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의붓엄마는 병원에서 너를 데려가 자기 딸처럼 키운 것 같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친엄마의 진짜 딸이었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틀려야 했을까? 나는 친엄마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혼잣말했다. 엄마,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겪었던 억울함을 언젠가는 다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친엄마의 남겨진 수첩이 내 손에 들어왔다. 오래된 글씨로 적힌 메모에는 낯선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진실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친엄마의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병원 이름과 당시의 의사 이름,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두 여자가 있었다. 한 명은 눈물이 고인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싸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는 얼굴은 지금의 의붓엄마였다. 그제야 알았다. 그날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는 의붓엄마의 집에서 늘 눈치밥을 먹으며 자랐다. 공부를 잘해도 칭찬은 받지 못했고 아프면 혼만 났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원망했는데 이제 이유가 분명해졌다. 의붓엄마는 날 자기 친딸처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왜 그녀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내 친엄마는 평생을 내 곁에서 그리워하며 살았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수첩을 단서로 의붓엄마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의붓엄마 집 앞에 서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늘 차갑던 그 현관문, 문틈으로 스며나오던 싸한 공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의붓엄마가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마자 눈빛이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집은 여전히 싸늘했다. 나는 수첩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곧 차갑게 웃었다. 내가 이제 와서 알아서 뭐 하겠냐는 듯. 친엄마는 널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내 딸이 된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에 불과했다. 나는 그동안 그녀가 내게 했던 무수한 냉대와 폭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내 친엄마는 평생 나를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의붓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말했다. 내가 진실을 파헤치면 다치게 될 거라고.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이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나는 내 친엄마의 억울함을 풀고 내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친엄마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수첩에 적힌 병원을 찾아가 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오래된 기록이라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대신 당시 간호사로 일했다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두 아기가 같은 방에 있었다고. 산모가 정신을 잃은 사이 아기가 바뀌어 나갔다고. 그녀도 의심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잃어버린 삶이 너무 많았다. 만약 그날 뒤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친엄마 곁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의붓엄마를 떠올렸다.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속였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점점 집착에 가까운 심정으로 진실을 파헤쳤다. 친엄마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메모가 내 눈길을 끌었다. 딸을 찾는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친엄마는 끝까지 나를 잊지 않았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살 수 없었다. 나는 법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다. 의부선만은 발악을 했지만 결국 거부할 수 없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나는 그녀의 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내게 주는 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다. 앞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싸움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손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하지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나는 먼저 내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친엄마의 무덤에 가서 보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드디어 진실을 알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딸이 여기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다. 차가운 대리석 위로 떨어진 눈물이 얼룩을 만들었다. 그날 밤 의부선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세상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의부선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내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녀는 아직도 자신만만했다. 나는 오히려 그 웃음이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의부선마의 재산과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나를 억눌렀지만 나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을 생각이었다. 의부선마의 집안을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친딸은 사실 해외로 도망치듯 나가 살고 있었다. 의부선마가 평생 자랑하던 그 딸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씁쓸했다. 나는 그 딸과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해주었다. 자신도 어릴 적부터 엄마의 집착과 억압에 지쳐 살았다고. 그 결과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우리 둘 다 희생자였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붙잡았고 이제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부선마는 우리 둘의 인생을 모두 망쳤다. 나는 이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녀가 쌓아온 명성과 체면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기자에게 연락해 DNA 검사 결과와 친엄마의 수첩,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을 모두 전달했다. 기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뒤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딸 바꿔치기 충격 사건. 신문에 내 얼굴은 실리지 않았지만 의부선마의 이름은 그대로 드러났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의부선마는 날 찾아와 울부짖었다.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다고.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이제야 내 삶을 되찾았다고. 당신이 평생 지켜온 체면은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친엄마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기록을 다시 꺼내보았다.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나는 의부선마 앞에 마지막으로 섰다. 그녀는 모든 걸 잃은 얼굴이었다. 체면도 명예도 돈도. 하지만 나는 의부선마를 끝내 증오하지 않았다. 내게 남은 건 증오가 아니라 공허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라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나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자유로웠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내게 남은 건 새로운 삶이었다. 친엄마의 수첩을 가슴에 안고 무덤을 찾았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인사했다. 엄마, 이제 저도 자유예요. 드디어 제 인생을 찾았어요. 나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친엄마가 남긴 수첩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거기에는 3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첫째, 어떤 고통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숨겨진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 둘째,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두려움 속에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셋째, 복수보다 더 큰 자유는 용서다. 증오로는 삶을 채울 수 없다. 나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내 것이었다. 나는 친엄마의 딸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